베르너 회복 불능 끔찍했다 퇴출. NG에 또 한 가지 치명적 결정 미쳤다. BBC 심각토론 실제 토트넘 감독 평가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는 손흥민의 복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도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캡틴으로서 경기장 안팎에서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공격의 주축으로 활약하며 팀을 이끌고 있다. 그만큼 손흥민은 토트넘 내에서 절대 빠져선 안 될 자원이다. 하지만 토트넘은 최근 공식전 3경기 모두 손흥민 없이 경기를 치렀다. 그가 지난 카라바흐전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 손흥민을 대신한 선수는 베르너였다. 히샬리송까지 부상을 당했기에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 3경기 연속 선발로 나선 베르너는 움직임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빠른 스피드로 상대 수비를 붕괴시켰고 적절한 침투로 공격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마무리가 문제였다. 메뉴전에서 베르너는 두 번이나 결정적인 1대1 찬스를 맞이했다. 하지만 두 번이 슈팅 모두 안드레 오나나에게 막혔다. 맨유전 대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이 평점 7점 이상을 받았지만 베르너 혼자 6.1을 받았다. 페렌츠바로시와 브라이튼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브라이튼전에선 1어시스트를 적립하며 준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마무리 능력이 너무나 부족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복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스퍼스웹은 손흥민은 지난 브라이튼전에 출전하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했다. 스탠다드에 따르면 그는 A매치 휴식기 이후 치러지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다. 이어 매체는 손흥민의 복귀는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는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킬러 역할을 할 수 있다. 베르너가 최근 경기에서 놓친 대부분의 찬스를 골로 연결시킬 수 있다. 그가 다시 합류하면 토트넘의 공격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경기장 내에서 부족했던 리더십이 팀에 더해질 것이다. 라고 전했다. 이제 그만하자. 레인저스 전설. 손흥민 월드클래스 아냐? 영국 TVR 풋볼은 8일 이하 한국 시간 토트넘 후스퍼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축구를 하는 팀이 됐다. 젊은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치 그레이, 윌슨 오도베르가 영입이 됐고 거액을 투자했다. 토트넘에 세계적 선수들이 있을까? 알리 맥코이스트는 솔직히 답변했다. 고 전했다. 맥코이스트는 레인저스 전설이다. 선덜랜드에서 뛰다 1983년 레인저스로 갔고 15년 동안 뛰었다. 스코틀랜드 국가대표로서도 족적을 남겼고 레인저스 득점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면서 전설로 남았다. 은퇴 후 스코틀랜드 대표팀 코치로 부임했고 레인저스 감독이 되며 돌아왔지만 구단 문제로 인해 고생을 하다 사임했다. 축구 전문가로 활약 중인 맥코이스트는 영국 토크 스포츠를 통해 손흥민은 정점에 있으나 월드클래스는 아니다. 고 말했다.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단계로 봤으며 손흥민은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했다. 손흥민은 월드클래스 논란은 커리어 내내 이어진 일이었다.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부터 손흥민 본인까지 나와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는 걸 알렸는데 외부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잠잠해 보이던 가운데 맥코이스트가 또 손흥민 월드클래스 논란을 제기했다. 올 시즌도 주장 완장을 달고 공격진을 이끄는 손흥민은 에버턴전 멀티골, 브렌트포드전 멀티 도움을 기록하면서 2골 2도움을 올리고 있다. 히샬리송, 윌슨 오도베르 등이 부상을 겪고 토트넘 클럽 레코드 도미닉 솔랑케가 적응 중인 상황에서 토트넘 공격 중심을 잡았다. 카라바흐와의 유럽 축구 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에서 부상을 당해 이탈했다. 손흥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명단 제외가 됐고 브라이튼전에서도 빠졌다. 부상 이탈을 했어도 손흥민은 토트넘 공격 중심이고 프리미어리그 대표 얼굴이라는 건 변치 않는 사실이다. 축구 매체, 스코어 90은 7일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를 기준으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평균 평점을 기록하고 있는 5명의 선수를 소개했다. 손흥민은 부카요 사카, 콜 팔머,
엘링 홀란드에 이어 4위였다. 평점에서도 손흥민 활약이 증명되고 있다. 손흥민은 명실상부 월드클래스이나 맥코이스트는 부정했다. 손흥민과 더불어 미키 판 더 펜, 도미닉 솔랑케 등도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전했다. 3. 차가운 포스텍. 손흥민 공백 대놓고 외면, 토트넘 최악의 경기. 선 그립진 않다. 안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호스퍼 감독은 손흥민의 빈자리를 크게 개의치 않는 듯했다. 난적 브라이턴 앤드 호브 엘비언과의 원정 경기에서 믿기 어려운 역전패를 당했지만 손흥민이 그립지 않다고 단언했다. 손흥민이 없어서 패한 것은 아니라며 선수단에게 분발을 강하게 주문했다. 토트넘은 지난 7일 한국 시간 영국 팔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턴과의 2024에서 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에서 3뒤집기 패를 당했다. 최근 컨디션이 좋은 브레넌 존슨과 제임스 매디슨이 연속골을 집어넣어 2에서 0으로 앞서고 프리미어리그 3연승을 눈앞에 두는 했으나 후반 18분 사이 3실점을 내주면서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토트넘은 8위에서 순위가 떨어져 9위가 됐다. 최상위권 도약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출발은 좋았다. 전반 23분 브레넌 존슨이 스트라이커 도미니크 솔랑케의 도움을 받아 골망을 출렁이고 최근 공식전 6경기 연속골. 프리미어리그 3경기 연속골을 터뜨렸다. 이어 전반 37분 매디슨이 2에서 0으로 달아나는 추가골을 터뜨렸다. 최근 흐름 좋은 브라이턴을 적지에서 보기 좋게 이기는 듯했다. 후반전에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다. 브라이턴은 후반 3분 양쿠바 민테의 골로 추격전을 시작하더니 후반 13분 일본인 윙어 미토마 가오루의 어시스트를 조르지뇨 리터가 2에서 2 동점포로 완성했다. 이어 후반 21분 데니 웰백이 리터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해 역전골에 성공했다. 과거 아스널에서 뛰던 웰백은 10년 만에 토트넘전 골을 넣었다. 토트넘 수비가 오른쪽에서 리터의 끈질긴 돌파를 막지 못하면서 크로스를 허용해 결국 역전까지 내주고 말았다. 이날 패배로 토트넘은 리그 9위로 내려앉았다. 연승 행진이 5경기에서 끝났다. 토트넘은 2골 이상 넣고도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10번째 역전패를 당했다. 이는 리그 최초다. 불명예 기록까지 쓴 하루가 됐다. 손흥민 리더십이 아쉬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트넘이 2골을 넣어 공격력 측면에선 손흥민 공백을 메웠지만 리더가 없다 보니 후반 짧은 시간에 우왕좌왕하다가 후반전 대역전패를 기록한 것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왔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공백은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27일 가라바흐, 아제르바이잔, 와의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부상으로 쓰러진 후 3경기째 결장하고 있다. 중계권사인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실망스러운 경기다. 분명히 좌절스럽과 화가 난다. 내가 토트넘에 온 이후 겪은 최악의 패배다. 후반전은 용납할 수 없었다. 며 우리가 했어야 하는 그 어떤 것에도 근접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버리고 말았다. 고 분노의 목소리를 내뱉었다. 이어 우리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내가 여기 있는 동안 했던 걸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대가를 치렀고 너무 유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이 수준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하지 않았다. 투쟁적이지 않았고 경합에서 이기지 못했다. 강인함이 부족했다. 며 전체적으로 선수단 경기력이 수준 이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손흥민의 공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한 기자가 손흥민과 히샬리송 등 공격수들이 그리운 경기였는지 질문하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니다. 전혀 관련 없다. 완전히 0이다. 라며 한숨을 푹 쉬었다. 이어 만약 그들을 그리워했다면 전반전처럼 혹은 지난 몇 경기들처럼 플레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손흥민이 없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며 우리는 매번 경합 상황에서 필요한 수준의 투쟁력이 있다. 후반 45분 동안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른 것,
이라며 손흥민의 공백보다는 선수들의 부족한 투쟁심이 더 치명적이었다고 꼬집었다. 손흥민이 빠진 3경기에서 토트넘은 총 7골을 넣었다. 한 수 아래인 페렌츠바로시, 헝가리와의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를 빼고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한정해도 맨유전 3골, 브라이턴전 2골은 적은 득점은 아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만든 젊은 공격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특히 존스는 지난달 중순 SNS를 닫는 등 팬들 비판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으나 이후 6경기 연속 득점으로 웃었다. 다만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는 수비적으로 적극적이 않았다. 경합 상황에서 투쟁심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손흥민이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상대 휘몰아치는 공격에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었으나 주장 완장을 대신 차고 나온 크리스티안 로메로부터 상대 수비 막느라 힘든 기색이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공백보다는 선수들 개개인의 각성을 주문했다. 한편 손흥민은 10월 A매치에 런던에 남아 재활을 진행해 A매치 휴식기 후 복귀를 노린다. 토트넘은 오는 19일 오후 8시 30분 런던에 있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리그 8라운드 홈경기를 갖는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더드는 손흥민이 해당 경기에서 복귀할 것으로 점쳤다. 4. 토트넘 선수 때부터 손흥민과 동고동락 코치 메이슨, 안데르레흐트와 감독직 협상 중. 선수 시절부터 손흥민과 토트넘, 잉글랜드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수석 코치 라이언 메이슨이 벨기에 명문 클럽 안데르레흐트의 새 감독 자리를 놓고 협상 중이다. 1991년생으로 손흥민보다 1살 많은 메이슨은 2018년 4월부터 토트넘에서 코치직을 맡아왔고 2차례 임시 감독을 지냈다. 메이슨은 선수 시절부터 토트넘과 인연이 깊다. 1999년 토트넘 유스팀에 입단해 2016년까지 몸담았던 그는 2014에서 2015 시즌부터 1군에서 주전으로 활약했다. 특히 2015에서 2016 시즌에는 토트넘에 새로 합류한 손흥민과 함께 그라운드를 누볐다. 메이슨은 이 시즌 프리미어리그, EPL 22경기에 출전하며 손흥민과 호흡을 맞췄고 총 16경기에서 함께 뛰었다. 선수 시절 메이슨은 해리 케인, 바이에른 미넨, 델레 알리, 에릭 라멜라, AEK 아테네, 토비 알데르베이럴트, 엔트워프, 위고 요리스, LAFC 등 토트넘 전성기 멤버들과도 함께 뛰었다. 하지만 2016년 헐시티로 이적한 후 2017년 1월 첼시와의 경기에서 두개골 골절 상처를 입어 26세의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은퇴 후 곧바로 토트넘 코치진에 합류한 메이슨은 2021년 조제 모리뉴 감독 경질 이후 임시 감독을 맡아 리그컵 결승으로 팀을 이끌었다. 이후 2022에서 2023 시즌 말미에도 안토니오 콘테 감독 해임 후 다시 한번 임시 감독을 맡았다. 메이슨은 2022에서 2023 시즌 임시 감독을 맡았을 때 인종차별 피해를 본 손흥민을 지지하며 끈끈한 유대관계를 보였다.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상대팀 팬으로부터 인종차별적 제스처를 당하자 메이슨은 손흥민을 인간적으로 좋아한다. 그는 멋진 사람이다. 우리는 손흥민의 애칭, 와 경기장 내 모든 선수를 지지한다. 고 말했다. 더 나아가 선수들은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자기 삶을 바친다. 며 선을 넘는 사람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현재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수석 코치로 일하고 있는 메이슨은 트레이닝 세션을 이끄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만약 그가 안데르레흐트 감독직을 맡게 된다면 지난해 여름 크리스 데이비스의 버밍엄 시티 이적과 닉 몽고메리, 세르히오 라이문도 영입에 이은 토트넘 코치진에 또 다른 변화가 될 전망이다. 안데르레흐트는 지난달 브라이언 리머 감독을 경질했으며 메이슨을 새로운 감독 후보로 주목하고 있다. 이번 협상이 성사된다면 메이슨에게는 첫 정식 감독 경험이 된다.